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 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 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두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똑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즈.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즈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의 고정 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 나사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정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모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대한 크기로 만들 거예요. 먼저 원본을 살펴보죠. 포장지를 까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콜릿 바처럼 보여요. 안을 보죠. 자,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다음은 캐러멜과 땅콩층이고 마지막 층은 땅콩 버터를 곁들인 코코아 아이스크림이네요. 먹어볼게요. 예, 굉장한 조합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하죠. 공장에서는 종종 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냄비로 모아서 저울에서 적정한 양을 측정해요. (3.5kg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분유를 붓고 두 번째 대야에 3.5kg을 더 부어주세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색을 원본처럼 되도록 코코아도 좀 넣어줘요. 설탕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게를 재야 돼요. 설탕은 4.5kg이어야 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붓고 같은 양의 설탕을 측정해서 두 번째 대야에 부어주세요. 이제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요. 70ml요. 더 쉽게 섞으려면 먼저 물의 절반을 붓고 건조 분말과 물을 막대기로 섞어주세요. 차가운 코코아처럼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대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잘 섞였으면 남은 물을 부어주세요. 혼합물의 지방 함량을 높이려면 33%의 유지크림을 첨가해주세요. 이제 잔탄과 구화검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스크림을 위해 혼합물을 훨씬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각 분말 115g을 측정해서 섞어주고 껌을 믹서로 혼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어주세요. 이 분말은 뭉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섞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대야가 다 됐네요. 두 번째 대야로 넘어가요. 여기도 잔탄, 구화검을 첨가해요. (20분) 동안 섞어주니 걸쭉해졌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로 보낼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둬요. 셋째 날에는 땅콩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50kg요. 껍질이 벗겨진 땅콩이지만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줄 거예요. 가마솥에 거의 가득 붓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땅콩이 고르게 구워지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30분) 정도 구우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부 콩은 심지어 그을렸어요. 첫 번째 양이 확실히 준비됐어요.
냄비에 부어주세요. 완료. 그리고 생땅콩으로 다시 가마솥을 채우고 볶아주세요. 자, 50kg을 모두 구웠어요. 아이스크림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콘칭기에 볶은 땅콩을 쏟아줘요. 돌맷돌이 점차적으로 땅콩을 갈고 방출된 기름으로 인해 가루가 젖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콘칭기가 땅콩을 2시간 정도 갈아주면 땅콩 버터가 완성. 달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시럽을 넣고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땅콩 버터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총 3번 돌렸네요.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아이스크림으로 가져가요. 하루 종일 겨우 살얼음 낀 걸 볼 수 있죠. 땅콩 버터를 절반씩 각 대야에 붓고 믹서로 아이스크림과 섞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기포도 함께 섞어줄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결 상태로 냅둬요. 그동안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요. 내벽에 기름을 붓고 즉시 발라주세요. 그럼 양피지가 벽에 잘 접착되고 주름이 거의 없어져요. 양피지를 잘 다듬어주세요. 벽을 올리고 양피지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벽 완성.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닥에 랩을 감싼 화판을 놓고 벽도 세우고 틀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요. 밀크 초콜릿의 첫 번째 양, 즉 10kg을 녹일 때예요. 초콜릿이 고르게 녹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한 시간 후면 완료! 스텐바트를 꺼내서 모든 초콜릿을 틀 바닥에 부어주세요. 스텐바트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꼭 긁어내주세요. 최소 1kg의 초콜릿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넓은 주걱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다음날 초콜릿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얼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줘야 기포가 더 풍성해져요.
다 됐어요. 양식이 아직 비어있고 가벼우니 냉동실로 미리 옮겨요. 아이스크림을 떠서 트레이에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층을 고르게 펴고 냉동실 문을 닫아주세요. 캐러멜의 경우 미리 냄비에 우유 8리터를 붓고 스토브에 올려 약불로 가열해주세요. 이제 7.5kg의 옥수수 시럽을 큰 냄비에 짜내야 돼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설탕 30kg을 부어요. (4리터의) 물을 위에 붓고 모든 설탕이 젖도록 섞어주세요. 됐어요. 버너를 켜고 팬 뚜껑을 덮어 더 빨리 가열되게 해주세요. 캐러멜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온도계를 설치해주세요. 카라멜을 144도까지 끓여요. 이제 많은 버터가 필요해요. 까보죠. 이 덩어리는 5kg이에요. 우리는 4200g이 필요하므로 초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양을 큰 큐브로 잘라서 캐러멜에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캐러멜과 혼합해주세요. (8리터의) 뜨거운 우유를 붓고 캐러멜과 섞어주세요. 캐러멜이 완성됐어요. 다른 냄비에 반을 따라내고 볶은 땅콩을 모두 부어주세요. 캐러멜이 땅콩과 모두 섞이도록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다 됐어요. 냉동실로 가져가서 손으로 덩어리를 큰 틀로 옮겨주세요.
번째 냄비가 다 비었네요. 두 번째 냄비를 가져와서 캐러멜과 견과류로 틀을 계속 채워주세요. 캐러멜을 잘 펴주세요. 모든 것을 밤새 완전히 얼려주세요. 다음날 틀을 꺼내주세요. 열어보죠. 더 이상 나무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틀을 다시 닫아주세요. 밀크 초콜릿을 푸드 워머에 붓고, 녹여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묽은 초콜릿이 필요하므로 기름 한 컵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제 원하는 초콜릿이 됐네요. 부어주세요. 먼저 나무벽을 제거한 후 생긴 공간을 채워주세요. 초콜릿을 더 녹여서 그냥 위에 부어주세요. 표면 전체에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틀을 열 시간.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완성.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바 중 가장 무거운 바 중 하나예요. 무게는 200kg에 달하고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잘라서 내부를 살펴보죠. 정말 원작처럼 생겼네요. 캐러멜, 견과류, 아이스크림, 초콜릿까지 다 같이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에 아주 가까운 맛이에요. 물론 이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먹지 않을 거예요. 모자의 집에 주었어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반드시 다른 거대한 것을 만들어 볼게요. 채널 구독 바라요. 모두 안녕.